한번 상판을 이렇게 드러내 볼게요. 와, 미쳤는데? 테크의 진심을 다하다 테크의 정 빅테크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아이폰 15이 도착을 했습니다. 항공 배송을 의미하는 이 카톤 박스에 담겨져서 도착을 했는데요. 어떤 모델을 구매해야 될지 선택 장애에 빠졌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를 살까? 아니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살까? 정말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두 가지 제품을 애플 스토어 공홈에서 모두 구매를 일단 했습니다.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됩니다. 어떤 모델을 구매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아이폰 15 프로 블루 티타늄과 아이폰 15 프로 맥스 내추럴 티타늄입니다. 둘 다 기본용 모델로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은 128기가, 이 제품은 256기가 모델입니다. 아이폰은 출시할 때마다 매년 신규 색상이 출시됩니다.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은 독자적인 색깔이 적용되는데 시그니처 컬러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그니처 컬러가 전작과 달리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저는 상당히 선택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추럴 티타늄에 대한 품귀 현상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블루 티타늄 이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연하고 화사한 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박스 컬러를 보면요,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색상 톤에 맞게 아이폰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내추럴 티타늄, 블루 티타늄 은은하게 적혀져 있고요. 애플 로고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비닐로 감싸져서 이제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친환경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6.1인치와 6.7인치 이렇게 화면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스 크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번에 티타늄 재질이 적용되면서 상당히 좀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었던 무게가 이번에 상당히 개선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상판을 이렇게 드러내 볼게요. 와, 미쳤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잘 안 놀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화이트 색상은 별로 안 좋아해요. 워낙 깨끗한 느낌이다 보니까 좀 이질감을 좀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색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스마트폰계의 꾸안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전작 같은 경우는 이 측면 부분이 아주 고광택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졌을 때 쉽게 유분이나 지문 이게 묻기도 하고 좀 표가 많이 났거든요. 물론 이 티타늄도 표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자국 같은 게 좀 생기긴 하지만 좀 쉽게 닦아진다. 내추럴 티타늄 이게 상당히 좀 자연스럽고 제가 좋아하는 밝은 느낌, 라이트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 블루 티타늄 좀 묵직한 느낌입니다. 빛에 따라서 이 색깔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보라색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요. 다크 블루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처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에 비해서 내추럴 티타늄은 빛이나 조명에 상관없이 좀 한결같은 느낌을 보여줘요. 신상 컬러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납니다. 내가 이번에 아이폰 15를 샀어 이렇게 좀 어필하고 싶은 그런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무조건 내추럴 티타늄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해도 상당히 차이가 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아이폰 15 프로가 187g으로 전작 대비 19g이나 가벼워졌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221g으로 19g이 줄어들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경량화가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두 가지 모델 다 상당히 가벼운데 이 정도 무게라면 전 개인적으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한 표를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대화면 그리고 5배 줌의 카메라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확실히 이 점에서는 대체 불가한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아이폰에 USB Type-C 단자가 적용이 됐습니다. 프로와 일반 모델 간의 급나누기는 있어요. USB 2.0, USB 3.1 이렇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아이폰에도 USB Type-C가 적용되면서 지긋지긋한 독자 규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 측면을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진짜 좋다. 고급스러운 가젯을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 제가 쓰고 있던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인리스 스틸 부분이 좀 끈적끈적하고 좀 별로였거든요. 확실히 티타늄은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블루 티타늄, 내추럴 티타늄 개인적인 원픽은 역시 내추럴 티타늄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원픽으로 꼽지
남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내놓은 색상마다 진짜 대박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별로였던 색상이 딥퍼플인 것 같고 시에라 블루, 알파인 그린 이런 색상들은 전부 다 괜찮았거든요. 이런 색감, 소재감, 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모여서 결국은 갬성의 애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플 이꼴 갬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빌드업이 돼서 이런 칭호가 붙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라이벌 제품들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존 제품과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측면에 있는 버튼입니다. 볼륨 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건 전작과 동일한데 기존에 제공되었던 스위치 형식의 그런 버튼이 아닌 별도의 버튼이 하나 제공이 됩니다. 누르는 방식으로 다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카메라 부분은 배열은 기존과 동일한데 카메라 섬이 있고 그 안에 광각, 초광각, 망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망원 역할을 하는 렌즈가 기존 3배 줌에서 5배 줌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폰 5부터 라이트닝 단자가 적용되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켰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에서 텍스트 및 아이폰 크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크게 3단계가 있는데 기본, 중간,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 옵션, 기본은 6자리인데 4자리까지도 바꿀 수도 있고요. 지정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세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페이스 아이디나 암호 반드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애플 아이디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다크 모드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기능이 바로 동작 버튼입니다. 볼륨키 측면에 있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서 끄고 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음 모드, 집중 모드, 카메라, 손전등, 음성 메모, 확대기, 단축어, 손쉬운 사용, 동작 없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의 취향과 사용 패턴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녹음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음성 메모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죠. 어두운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손전등 이걸 쓰시면 되고요. 역시 가장 많이 사용을 할 부분은 카메라가 아닐까 싶어요. 길게 눌러주셔야 이와 같이 호출이 됩니다. 짧게 눌렀을 때 동작이 되면 내 의지에 상관없이 오동작이나 오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눌렀을 때만 이와 같이 호출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열은 조금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인덱싱과 같은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열이 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사용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0.5배 줌, 1배 줌, 2배 줌, 5배 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0.5배 줌은 13mm 단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1배 줌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준 화각 24mm, 별도로 편의를 위해서 2배 줌이 있는데 이거는 48mm, 그리고 5배 줌이 120mm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는 13mm, 24mm, 77mm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이 진짜 부드러워요. 딜레이가 발생하거나 색감이 변경되거나 화각이 달라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없이 상당히 스무스하게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동영상 촬영만 보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폰카 중에서는 최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결과물은 제가 좀 찍어보고 제가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트끈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